자,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미켈란젤로 깜피돌리오 광장이 있을 거야. 그지? 미켈란젤로 깜피돌리오 광장.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자, 요거 중심으로 읽어 가셔야 돼. 자, 시작. 오늘 22페이지까지 끝내자. 응? 어디 갔지? 많이 들었다. 예전에 엄청 지저분하게 했었는데 이놈 깨끗해졌네. 좋아. 아, 우리 종원이 샤프 좋네. 샤프 좋아. 얼마짜리니 요즘에? 옛날에 너무너무 좋다. 종원이도 깔끔하게 잘하네. 자식들 예쁘네. 그래, 지문은 깔끔해야 돼. 이렇게 너무 잘했어. 확실하게 한눈에 들어오잖아. 이번에도 범준이는 쭉 성장하는 케이스고, 종원이는 저기에서 이제 약간의 중간 이제 이들이 살짝 빠졌는데, 그거만 채우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아.
잘 풀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 눈에 들어와야지, 그치? A not B가 눈에 들어와야지.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잘 풀었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눈에 들어와야지. A not B. 그렇지, 잘 잡았어. 기준이 이제 원의 특성을 잡는 게 바로 기준이었는데, 자, 요 지문 한번 보자. 자, 미켈란젤로, 자, 야, 여기 저기 조소가 누구지? 그렇구나. 그렇군. 자, 얘 열심히 하고 있어? 이 녀석? 자, 그렇습니다.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 잊을만 하면 참 떠오르는 얼굴이야. 자, 깜피돌리오 광장. 자, 깜피돌리오 광장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자, 그래서 머릿속에 잡아야 돼. 표현맘과 효과의도. 아까 그거 똑같죠? 아까 우리가 승선교 나와주고 홍해하고 석축으로 나눠줬듯이. 여기도 어떻게? 깜피돌리오 광장하고 이거의 구성 요소 끌고 가야지. 두 개 나올 거야. 뭐가 나오니? 밑에 줄에 기마상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제일 앞에 기마상.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별 모양의 장식이 눈에 들어올 거야. 그렇지? 이 두 가지의 구성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밑에 이 광장의 구성은, 자, 밑줄 쳐. 이제 동그라미 쳐. 기하학적 도형. 자, 동그라미. 자, 뒤에 밑줄. 어디 밑줄 칠래? 조형미. 그렇지. 거기 밑줄 쳐야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광장의 타원형은 하면서 얘기가 쭉 나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장의 타원형 해놓고 우리가 의미는 세계의 중심.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세 번째 단락 보면은, 자, 깜피돌리오 광장은, 자, 원이 갖는 고유한 특성.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자, A not B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 그래서 확산성이 아닌 집중성이다. 이게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으로 가자. 밑에. 기마상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지? 제일 끝에 기마상 동그라미 잡고요. 잡고. 자, 바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눈에 들어와? 위계감이 눈에 들어와야 돼. 위계감. 자, 마지막 단락 이제 뭐 나와야 되니? 별장식이 나와야지. 별장식.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별장식 동그라미 잡고요. 이거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거기 보니까, 잠깐만.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자, 제일 끝에. 자, 하늘의 12구역은, 자, 요거 밑줄 잡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로마 황제 기마상은 우주의 중심이다. 결국 뭐야? 별장식은 뭘 상징하는 거야? 우주를 상징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읽었다면, 자, 1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바로 집중성. 특히 보기에서 밑에 두 번째 줄, 여기는 확산이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기준만 잡으면 그들의 상대적인 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오늘 독서할 겁니다. 진도 잘 나가네. 자, 첫 번째 단락 한번 봐봐. 첫 번째 단락 봐봐. 예술이란 동그라미 쳐. 예술이란 동그라미 쳐. 자, 무엇인가 밑줄 쳐. 자,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돼? 무엇은 어떠하다. 이렇게 읽으라 그랬지, 그지? 그럼 예술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무엇이라고 적어봐. 화제죠? 예술이 화제야. 자, 무엇인가 밑에다가 어떠하다라고 적어봐. 그러니까 예술은 무엇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오른쪽에, 자, 표현론, 모방론 이렇게 나와 있자. 논 나왔지? 자, 칠판 봐. 자, 무엇은 어떠하다. 끌어가 볼게. 자, 예술은 무엇이다.
이 녀석이 바로 A는 B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게 바로 뭐야? 논. 자, 그럼 뭐가 나와야 되지? 뒤에 증이 나와야지. 자, 그래서 제일 앞에가 뭐야? 표현론. 자, 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표현론. 똑같이 화제 그대로 와야지. 화제 그대로 와야지. 그치? 저기 화제 그대로 와야지. 표현론. 예술은. 그 다음에 뭐니? 어떠하다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 자체가 또 하나의 논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모방론.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대로 화자 얘기. 요 화자가 그대로 내려와야 돼. 예술은 어떠하다. 됐습니까? 요거 자체가 논. 이때 둘의 관계는 B와 그 다음에 not B의 상대적 관계. 이렇게 읽었으면은 퍼펙트.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논, 자, 이거 잘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당연히 먼저 표현론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모방론 이야기할 거야. 그쵸? 그럼 각각의 이 어떠하다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 A는, 그치? 여기 이제 B다. 저기 not B.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야지.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 세모 쳐도 되고, 아니면 얘에 해당하는 걸 다 역세모 쳐도 되고, 얘에 해당하는 거 다 밑줄 쳐도 되고, 얘에 해당하는 거 다 물결 쳐도 괜찮다. 알겠지? 요 차이로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시작. 그렇지. 자, 상대적인 게 중요해. 상대적으로 읽는 거. 다리야. 범준이 집에 가서 꼭 옮겨 적어야 된다, 교재? 네. 그 다 옮겨 적고 밑에다가 다음 주 음료수 사오기 이렇게 적어라. 선생님은 데미소다야. 내 거만 사와. 네. 그 종훈아 협상해. 아, 웃겨. 야, 근데 친구니까 종원이 것도 사와, 우리 같이. 종원이 용선 크로스. 범준아, 나중에 선생님, 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까 오늘 또 막 해주고 그랬잖아. 자식 잘생겨가지고. 누구더라? 그 남자애 누구더라? 서인영인가? 아닌데. 서인영은 아닌데. 누구지? 서인석? 아닌데. 아, 서인구. 그래. 인구가, 야, 여기 한번 하자. 아, 종원이도 누구 닮았어, 연예인. 있어. 나 지금 이름을 모르는데 그 남자애 있어. 배우 하는 애 있어. 그 남자 우연히 봤는데 생각이 탁 나더라.
모방론을 보고 그러니까 표현론을 보고 모방론 표현론을 다 이제 미줄 쳤잖아, 그지? 그 다음에 모방론 파트를 들어갈 때 표현론 미줄 친 거를 위에를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야 상대적인 걸 체크할 수 있어. 무조건 앞으로 가면 안 돼. 그렇지, 둘 다 잘했어. 특히 우리가 1번 문제에서 거의 시각 1번의 동그라미 4번의 시각이 관점, 견해, 주장이잖아. 그치? 너무 잘했고, 차이니까 당연히 상대적인 거야. 그치? 사고과정 아마 이렇게 왔을 거야. 그리고 2번에 우리가 A. 자, 피그말리온. 피가 말리는 거죠. 자, 피그말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 우리가 그 신적인 창작이었습니다. 맞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따라서 이번에 3번 용이 날아오르도록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찍어서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치? 자, 이때 질문. 예전엔 나왔었는데 지금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용의 눈에 마지막 점을 찍어서 하는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용두삼이는 시장은 거창한데, 그 용호상박은 용과 호랑이가 싸운 거잖아. 그 나온 속담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 그쯤이야.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기보단 일본에서 나온 속담이야. 가룡정전? 맞아, 그거야. 자, 이때 내 질문. 활용 정점이야, 활용 점점이야, 활용 점정이야, 활용 정정이야. 정정이. 맞아. 잘하네. 보통 아이들이 활용 정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하네. 그 용호상박이라는 것은 그냥 일본에서 온 거야. 쌤이 알기에는. 왜냐면 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나왔으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할 때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겠지. 근데 일본은 자신이 좀 있었어. 왜냐면 거의 한 20일 안쪽으로 해서 한양까지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외관이라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그 외관에서 이제 요즘에 외관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워낙 왜구들이 많으니까, 야, 니네 그 대마도에서 워낙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차이나타운처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걸 열어줄 테니까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합법적으로 장사해. 그래서 너희들 거 팔고 우리 거 사고 가. 그래서 가끔 이제 임금애한테 가서, 그러니까 얘네 맨날 왔다 갔다 했잖아. 이것이 나중에 임진왜란한테 쳐들어왔을 때 여기 부산으로 쳐들어오잖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길을 익숙하게 알았다는 거야. 근데 쭉 올라갔잖아. 근데 그 전에 얘네들이 이 조선을 넘어올 때 제일 무서워했던 게 호랑이였어. 호랑이를 정말 무서워했어. 왜냐면 얘네들은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어. 일본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생각할 때 호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하고 동급인 거야. 이해가지? 불교에서의 최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지만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 들어온 게 불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중국의 용 가장 무서워하지. 근데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승불교에서 어떤 한 부처님이 호랑이 타고 다니거든. 얘 대승불 호랑이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호랑이가 용이랑 동급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호랑이였죠. 이후에 이제 일본의 어떤 영웅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돼. 호랑이를 잡고 혼자서 창 하나 들고 있는 거. 사실 호랑이는 일개 개인이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물론 이제 호랑이를 사냥했던 게 사실은 홍범도 장군이었죠. 홍범도 장군이죠. 그래서 용호상박, 어떤 용과 호랑이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그림들은 다 일본에서 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 여기. 일본에서 가장 최고의 포식자는 뭘까? 호랑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일본 애니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동물이야. 게임이? 동물. 늑대? 맞습니다. 늑대입니다. 늑대가 가장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포식자는 뭘까? 이게 좀 아주 재밌어. 호랑이 없잖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포식자는 뭘까? 가장 꼭대 인간 빼고. 원숭이? 우리나라에 원숭이가 어디 있어? 고양이? 고양이도 아닙니다. 닭? 우선 멧돼지가 제일 센데, 근데 멧돼지는 고라니를 먹지 않잖아. 그래서 고라니가 사실은 멸종동물이거든. 근데 그 멸종의 99%가 우리나라에 살고. 고라니 진짜 많잖아, 우리나라에. 전 세계는 멸종이야. 근데 그 멧돼지를 이기는 동물이 나타났어. 그게 담비야. 수달처럼 생긴 조그만 담비. 이 담비가 어떤 두 마리가 같이 공격하는데 눈을 판대요. 그 눈을 판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최고 포식자는 담비. 자, 이거 잘 풀었어. 이거 잘 풀었습니다. 자, 덧고요. 자, 문학. 아까 우리 이어서 아까 이제 이미지까지 해야지. 근데 좀 됐네. 자, 보시면 자, 감각적 이미지. 이거 뭐 10분이면 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서술 방식 다음 주에 딱 들어갑니다. 자, 감각적 이미지 우리가 뭔지 알죠? 자, 설명 볼게요. 자, 가령 사과라는 말을 들으면 둥근 것 빨간 모양이나 새콤달콤한 맛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시적 대상이 오감 중 어떤 것을 자극하냐에 따라서 시, 청, 후, 미, 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밑줄, 감각의 전이, 밑줄. 자, 이걸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 밑줄. 자, 칠판 볼게요. 공감각이라고 물어본 적도 있고 감각의 전이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밑줄 쳐 있고 이거 공감각이니? 라고 하면 판별해도 괜찮아. 그런데 밑줄도 없이 위시에 대한 설명, 위시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위시는 그냥 공감각, 감각의 정의. 그러면 그 선지는 넘어가세요. 알겠지? 그거 찾느라고 시간 버리지 말라고. 알겠지? 넘어가고 다른 선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선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조건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감각이 두 개야. 자, 감각이 무조건 자,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서술어, 즉 서술성으로 바꿔줘야 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만약에 여기서 더 얘기한다면 자, 형식은 감각이 두 개지만 사실 의미상으로는 감각이 하나야. 자, 왠지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예라는 것은 이전 거꾸로 읽으면 전이를 거꾸로 읽으면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전이니까 이건 트랜스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B로 바뀐다는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럼 예로서 자, 설명이 들어가죠. 자, 분수처럼 쏟아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고 과정. 먼저 감각이 두 개구나. 그지? 두 개 나왔죠? 자, 얘는 뭐예요? 시각. 자, 얘는 뭐야? 청각.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사고 과정은 감각이 두 개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사고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 서술어로 잡아줘야 돼. 푸른 것이 종소리다야, 종소리가 푸르다야. 종소리가 푸르다. 어차피 용언이 앞에 있으니까 이거 바로 이게 서술성으로 끌고 가죠. 이렇게 가줘야죠. 자, 따라서 보니까 종소리가 푸르다니까 청각이 시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청각의 시각화. 자, 거기 표가 있을 거야. 그지? 그 표에 손모가지 옆에다가 자, 감각 다 적어보세요. 시작. 저 공감각도 뭐에 뭔지 자, 그거 한번 잡아보는 거야. 자, 됐나요? 같이 볼까? 자, 뒷산은 청청, 풀 잎사귀 푸르고, 시, 그죠? 시각이죠? 자, 풀벌레 소리니까 청각이고요. 자, 내음새, 후각이고요. 서늘한, 촉각이고요. 맛, 미각입니다. 자, 공감각 보시면, 자, 울음과 강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 강이 울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그러니까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 안개 같은 물냄새가 있어. 안개와 냄새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 냄새가 안개 같다. 이렇게 잡아주면 후각의 시각화가 될 겁니다. 자, 막 들리죠? 자, 의외로 어려워. 자, 근데 이게 뭐에 뭐냐 이렇게 묻진 않아. 알겠지? 모의고사에서는 묻지 않고 이게 공감각이니 감각의 전이니 이렇게 넓은 범주로 물어요. 자, 밑에 복합 감각과 자, 공감각의 차이 볼게요. 노란 빛깔의 달콤한 오렌지. 이거 복합 감각이라고 합니다. 복합 감각. 즉 전이가 없어요.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야. 자, 노란 빛깔이 달콤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빛깔이 달콤하다. 시각의 미각화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공감각, 감각의 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2분 남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역동적으로는 다음 시간에.